10명이 몰려들어도 중국의 수준으로는 손흥민에 막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 총 슈팅 수는 11대 0, 목표 슈팅은 6대 0이었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한국과 중국의 축구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팀의 리티에 감독은 한국의 공격적인 스타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인 움직임과 정확도가 높은 한국팀은 체계적인 수비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위기가 올 수 있었고 중국은 물리적인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소림축구를 사용한다는 암시였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대 전적에서 한국이 21승 13무 2패로 우세하지만 중국의 홈에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전날인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쉬운 경기는 없다고 말하며 중국 팀과 주요 선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독일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고 그 경기를 회상하며 중국과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의 유럽 선수들은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실점하지 않으면 강력한 공격진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상대로 한국의 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세대로 불리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전에 이미 우려되는 첫 번째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팬들의 한중 경기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퍼먼 스포츠에 따르면 선전교육대학 스포츠센터의 4만 개의 입장권이 모두 팔렸고 또한 경기장 밖에서 응원에 참가할 팬들의 수가 10만 명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응원 소리는 한국 대표팀을 위축시킬 것이고 축구는 단지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볼 점유율은 한국이 7대 3으로 우세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강력한 공격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5명의 수비수를 배치했으며 빠른 역습과 개인적인 싸움에 기반한 물리적인 경기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중국의 전술을 조롱하는 듯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고 드문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시작하자 중국의 페널티 지역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볼과 접촉하는 순간 강력한 충돌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볼이 빨리 옮겨지거나 패스가 실패하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진영이 조금만 흔들리면 김민재와 이강인의 미친 패스가 터져나와 중국은 경기장에서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 대표팀을 전부 맡겠다고 선언한 이후 거대한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존재였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네이마르의 뒤지지 않은 돌파, 패스, 찬스 메이킹으로 중국과의 분명한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과 협력하여 중국의 수비 뒷공간을 천천히 공략했고 중국 수비수들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황희찬의 돌파에서 비롯된 결정적인 페널티킥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술적으로 크게 밀린 중국 팬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녹색 레이저를 그의 얼굴에 비추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손흥민은 강력한 슈팅으로 중국의 왼쪽 골대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팬들은 손흥민을 화나게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 코너킥이 올라오자 보통 머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손흥민은 거의 150도 회전하며 헤더를 쏘아냈고 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슛은 중국 골대 왼쪽에 꽂혀 2대 0으로 점수를 높였습니다. 이미 2골을 넣은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소 3명의 중국 수비수가 1대1로 붙을 것을 이용하여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자신이 움직이기만 해도 중국 수비수들이 자동문처럼 열어주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쉽게 상대를 다룰 수 있는 수비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될 때
중국 선수들은 자신들이 손흥민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전술을 변경하여 손흥민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대신 지역 수비로 전환하여 패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이강인으로부터 패스의 중심을 자신에게 빠르게 옮겨와 골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탁월한 시야 덕분에 중국 페널티 지역 앞에서 대부분의 패스가 1대1 상황을 만들었고 중국 선수들은 실망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뒷공간에만 집중하던 이강인은 그 자리를 채우며 슈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가 이강인에게 직접 연결되었고 이강인은 골키퍼를 제치고 슛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수비수에 의해 골이 막혔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이미 경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에게 집착하면 다른 한국 공격수들이 두려웠고 그를 풀어주자니 프리미어 리그 수준의 패스에 맞서기 어려웠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났고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은 평소처럼 소림축구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뒤에서 상대를 때리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더러운 플레이는 한국 대표팀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실수를 하여 심판에게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손흥민은 중국팀의 행동에 웃음을 보이며 경기 내내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기를 포기한 것이 중국 선수들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자국팀보다 더 응원하는 다우거 외국 팬들을 시작으로 한국 응원단을 따라 승리 한국을 외치는 행동을 시작했고 중국 매체들은 중국인들에게도 손흥민이 축구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수들이 소속된 유럽 클럽의 유니폼과 선수들의 얼굴이 인쇄된 포스터를 흔들며 손흥민의 중국어 이름인 순식민을 외치며 아시아 넘버원 형님을 연신 외쳤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분위기에 놀라며 한국 대표팀이 원정 경기가 아니라 홈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삼원중국은 한국 대표팀 명단에 해외파 선수 1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찬란한 스타 파워를 자랑한다고 전했고 또 다른 매체인 지바오는 손흥민이 경기에 나설 때 중국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으며 이 기록은 오늘도 깨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센트 스포츠는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몸값이 총 1억 8,755만 유로로 중국 대표팀의 17배라고 전하며 손흥민 한 명만 팔아도 중국 프로리그 선수 수백 명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폭발적인 것은 중국 축구가 장기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해외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이강인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날 두 골을 넣은 손흥민의 인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의 틱톡인 더우인에서는 중국 선수들과 손흥민의 기술을 비교하는 비디오가 올라올 때마다 손흥민을 모욕하지 말라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경기가 3대 0으로 한국의 승리로 끝나자 분노한 중국 팬들은 14억 인구 중에서 공을 잘 차는 11명을 찾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했고 일부는 작년 11월에 조사를 받았던 전 국가대표팀 감독 리테를 비판하던 사람들마저 그가 중국 축구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라며 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축구협회의 현직 및 전직 주요 인사 13명이 사임했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6월부터 프로축구리그는 관심에서 멀어졌고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시골리그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중국 대표팀이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시아의 영웅 손흥민의 골을 보며 기뻐했고 진정한 축구 팬이라면 자국 선수들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한국 대표팀이 어떤 팀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